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가시세법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총 10문제 나오고, 자, 의의부터 보시면, 자, 정의, 부가치랑 매출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한 조세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 기본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치세, 납부세액, 우리 전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 내가 뭐 상점을 하나 만들어서 온라인에 상점을 개설하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뭐 팔고 이것저것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한 기간 동안 매출액, 매입액 이렇게 발생하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기간 이 매입액을 건 바이 건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고 할 텐데 매입액을 막 왕창 때려 넣으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국가 입장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나라에서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사면은 영수증을 받죠. 근데 사업상 우리가 뭔가를 매입을 하면 그 판매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돈 달라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보내지. 이메일로 띡 보내든 아니면 뭐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받든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겠죠. 그럼 내가 매입한 거니까 그런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은 건 바이 건으로 내가 매입한 게 입증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치 뭐 세금을 계산할 때는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내는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냥 곱하고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곱한다기보다는 이런 세금계산서 등으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입증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입장이야. 그래서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가세의 특징 보시면 자 밑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국세죠. 과세 주체, 그러니까 국가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방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지자체라고 하면 지방세가 되는데 부가세는 국세죠. 그리고 물세, 물건 할 때 물이죠. 우리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과세를 하는 뭐 이런 세금이다. 반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세, 법인세도 뭐 인세, 나름 인격 또는 사람에 부과하는 거라 뭐 소득 공제라든지 가족 사정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감안해 주는 것이 있는데 부가세는 이런 인적사항 이런 거 피도 눈물도 없이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간접세예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야. 자, 부가세의 경우 이 납세 의무자인 공급자가 담세자인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매출세를 받아서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 이거를 뭐 우리 보면 편의점에서 내가 뭐를 사. 음료수랑 과자를 사가지고 한 11,000원치 샀어. 그리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 부가세는 결국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11,000원치 샀으면은 여기에 1,000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 있어. 이게 다 과세되는 물건이라고 치면 음료수랑 과자가. 그래서 11,000원을 내가 뭐 긁거나 11,000원이라는 돈을 냈지만 이 편의점 주인, 이 납세의무자 그 사람이 이제 나로부터 1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무자는 편의점 주인이고 담세자,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다르잖아. 그래서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매출세액을 받아 이 1,000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그러니까 다른 이런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아닌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는 좀 뭐 제재 목적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면세가 아닌 이상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 그냥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이런 소비세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특정 물품이나 뭐 특정 장소에서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뭐 오락용 사행기구라든지 뭐 보석, 고급 가구, 자동차, 담배 등 이런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대해서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거다. 이런 세금이 있다. 개별소비세라는 거. 그래서 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이다 아니다. 광고 같은 데 가끔 나와요. 뭐 개별소비세 과세에서 빠졌으니까 그만큼 뭐 가격을 빼드리겠다. 뭐 이런 광고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만큼 물건을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개별소비세 같은 거 소비자에서 받아서 내야 되죠. 원래는 내야 되는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가격 거품을 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아닌 일반 소비세에 해당되고, 자, 다단계 거래세다. 단단계가 아닌 다단계,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세. 그래서 제조, 유통 등 각 유통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를 해. 반면 단단계 거래세는
제조 또는 소비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물건을 만들어서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내가 이제 소비자한테 도달이 될 텐데, 이 각 유통 단계에 거칠 때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10이라는 뭐 원가를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뭐 50, 70, 10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에 8억. 그럼 각 단계마다 이 사람은 10이라는 원가를 들여서 여기다 40을 붙여서 50에 팔고, 이 사람은 50에 매입해서 이것 좀 뭐 운반도 하고 뭐 나름 가공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20이라는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70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 판매자라고 하면 판매자는 70에 이걸 사와서 나름 30이라는 부가가치를 붙여서 나라는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단계,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창출된 부가가치 40, 20, 여기서 창출된 거 20, 그리고 30, 요거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거. 자,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다.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 줄게.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일정 기간 매출액에서 이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일정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거래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세원 폭착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거 보시면 소비지국에서 과세가 된다. 생산지국에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시켜. 영세율이라는 거는 0%의 세율이에요. 우리 부가세율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10%를 적용하는데, 내가 물건을 뭐 해가지고 수출을 해. 그러면 수출을 하면 그 해외에서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시켜줘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산해서 그냥 수출하는 거잖아. 소비를 안 하잖아. 소비를 안 하니까 0%를 해준다. 반면 이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면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세장이 부가세를 수입업자한테 부가세를 과세시키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비지국 또는 뭐 수입국 과세를 실현한다. 그래서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를 한다는 거. 그리고 역진성이 있다. 누진성이 아닌. 우리 누진세라고 하죠. 뭐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근데 반면 역진성이 있어. 왜냐면 단일세율 10%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내가 뭐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이랑 한 달에 막 2억 버는 사람이랑 세금이 똑같아. 10%. 200을 벌어도 10%고 2억을 벌어도 10%야. 이러면은 이게 뭐 공평과세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세부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돈도 얼마 못 버는데 돈 나보다 100배 버는 사람이랑 세율이 똑같아. 이게 역진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우리 법인세, 소득세 가서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단일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어서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이런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누진세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다소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지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생활 필수품 이런 거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세를 적용하면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만큼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가격 상승 부담에서, 왜냐하면 이걸 파는 사람은 10%만큼 부가세가 없으니까 10%만큼을 소비자로부터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국민생활 필수품의 어떤 가격 상승을 다소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국민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이제 문제들 같이 한번 봐볼게요. 문제 우리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틀리거나 아니면 좀 약간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명을 그냥 들으면 그냥 아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문제를 보고 이게 왜 오답이고 이건 왜 정답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실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뭔가 좀 개념이 이상하다든지, 아니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미리 먼저 한번 풀어봤다라고 간주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다. 이거 맞죠? 일반 소비세. 그리고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죠. 납세 의무자는 돈 내야 되는 사람,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은 내가 편의점 가서 샀으면 편의점 주인이 돈 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세금은 내가 부담했죠. 내가 세금 포함해서 결제를 했잖아. 그래서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 부가세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죠. 이러면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매입액이 정당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가 힘드는 거야. 그래서 거래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을 건 바이 건으로 확인되는 거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좀 확실히 틀렸고, 원칙적으로 10% 이 비례 세율로 과세를 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10%를 적용한다.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전체 거래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금액. 항상 이 질문부터 먼저 읽어요. 막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항상 질문부터 먼저 읽는다. 총 거래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금액이 얼마냐? 보면 원재료가 3일에게 200을 판매하고 3일은 도매업자 용산에게 500을 판매했다. 그래서 원재료 생산업자가 있고 3일이라는 데가 있고 용산이 있고 강남이 있고 또 소비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럼 여기서는 200에 판매하고 여기서는 500에 판매하고 용산은 강남에게 700에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소비자한테 1000에 판매했어. 그럼 총 부가가치 금액이 이건 보자마자 그냥 1000만 원이죠. 제로에서 1000만 원이 된 거잖아. 근데 이거를 한 사람당 보면은 원재료에는 200만큼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고 중간에 이 두 번째 3얘는 요거 차이 3만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용 얘는 2만큼 만들어내고 그리고 누구야 얘는 700에서 1000 갔으니까 3만큼 만들어내서 2323 해가지고 총 1000만원 부가가치 금액이 만들어졌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옳지 않은 것이 뭐냐? 납세 의무자,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의무로 간접세. 오케이, 맞고. 우리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죠. 세액공제법이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고,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한 달에 200을 벌든 2억을 벌든 그냥 10%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진성이 있다라고 했죠. 얘도 맞고,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입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입하면 그냥 부가세 무조건 과세돼요. 사업자 여부는 불문, 묻지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사업자에 적용이 되는 세금인데 이 재화 수입할 때는 사업자 여부를 묻지 않고 부가세를 관세장이 과세를 한다.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이제 날라오지. 세금 내라고. 그리고 내가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금계산 매입세액이니까 내가 요건이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건이 안 되면 못 받겠지만, 근데 일단 관세장이 내가 뭔가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장이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날리면서 부가세 내라고 그런 세금계산서를 날린다. 그래서 사업자 여부는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뒤에 또 나오지만 살짝 예습하는 느낌을 보세요. 자, 그래서 답이 그냥 뻔했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 의무자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간접세는 맞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맞죠? 각 단계별로.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오케이, 굿. 그리고 국가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 제도가 아니라 이거 영세율 제도죠. 면세는 이거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생필품 등에 하는 거고,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제로 레이트, 0%의 세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상이한 간접세 맞고, 소득 수준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1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소득 수준 이런 거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에 하나요. 부가세, 수입, 재화의 수입, 이건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니까 이건 틀렸죠. 사업자인 경우에 하나니까. 그리고 우리 부가세 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우리 부가세의 부분 좀 가볍게 시작을 해봤는데,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